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중동의 화약고 이란,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거인 중국입니다.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에서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농담 한마디에 베이징 중남해의 참모들은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렸을 겁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트럼프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 군함 한 척을 향해 적들이 미사일 100여란 발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싹 다 격추됐다고 말이죠. 심지어 군함에는 페인트 한 조각도 안 벗겨졌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마하 4배로 날아오는 미사일 100여 발이 바다 밑으로 증발해버린 상황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자랑질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진 가장 비싼 기술력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란이 쏜 그 미사일들, 그 기술과 자본의 뿌리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미국 항모를 잡겠다고 공들여 만든 물량 공세 전략이 단 몇 분 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중국의 거대한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반도체 굴기와 에너지 전쟁이 왜 트럼프의 몽둥이 앞에 란웨이, 즉 부실공사처럼 주저앉고 있는지 말이죠. 중국이 이란 등 뒤에 칼을 쥐어주며 미국을 찌르려다 오히려 제 발등을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의 속사정,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서도 입 꾹 다물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미국의 진짜 무기, 그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과 패권의 흐름을 지금부터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왜 중국은 그토록 이란이라는 위험한 카드에 집착하며 밀월 관계를 맺어왔던 걸까요? 그건 단순히 중동에 친구 하나 만들어서 외교력을 넓히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제적 목줄을 한 번에 죄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바로 석유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도박이었거든요. 중국은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틀어쥐고 미사일 몇 발만 쏴주면 전 세계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200달러, 300달러까지 미친 듯이 치솟을 거라고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기름값이 평소보다 3배, 4배로 뛰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사람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시진핑 주석은 이 시나리오가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패권을 끝낼 트로이 목마가 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달러 제재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랑 위안화로 직접 기름 거래를 하자는 거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 위안화의 탄생이자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은 더 이상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기름 한 방울에 벌벌 떠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석유를 더 많이 캐내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던진 돌에 정작 머리가 깨진 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석유를 밖에서 사오지 않으면 공장을 단 하루도 돌릴 수 없는 세계의 공장 중국 자신이었던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셰일 오일로 돈을 벌지만 중국은 제조 원가가 폭등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는 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트럼프가 최근 연설에서 시진핑을 조롱하며 여유롭게 웃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숨어 있거든요. 이란이 이번에 미군을 향해 쏜 무기들, 그 미사일과 드론의 기술적 뿌리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항공모함을 잡겠다고 이른바 초포화 공격 전술을 연마해왔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미국의 방어망을 과부하시키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란은 중국의 이 전술과 무기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기가 막힌 건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앞에 마하 4배로 날아오던 미사일 100여란 발이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하고 싹 다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의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기술이 사실은 부실공사, 즉 란웨이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 생중계로 입증된 순간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우리 기술력을 시험해보려 했지. 근데 어쩌냐. 너희 기술은 우리 군함의 페인트 한 조각도 못 건드려. 이 조롱 섞인 한마디에 베이징의 심장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필살기가 미국의 방패 앞에 장난감 수준이라는 게 들통났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실패가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와 미사일 기술을 주물렀던 이른바 머니게임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칭화유니 그룹의 자오웨이고 회장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 출신이었습니다. 돈만 쏟아부으면 뭐든 된다고 믿었던 이 무모한 거인은 삼성이 가진 기술, 우리가 돈다발로 싹 다 사오면 그만이다라며 거드름을 피웠죠. 실제로 그는 삼성의 핵심 설계도를 훔쳐오기 위해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매수하고 가짜 삼성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도체 수율이 90%를 넘는 삼성과 달리 중국의 복제 공장들은 고작 10% 수율을 넘기지 못해 100조 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밀한 나노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은 물량 공세는 미국의 첨단 전자전 장비 앞에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란이 자랑하던 미사일들은 사실 중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탄생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대리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며 미국이 얼마나 버티나 간을 봤던 거죠. 하지만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들은 이란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마다 베이징의 군사자산 가치는 수조 원씩 증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란듯이 홍해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압도적인 제해권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의 해상 거점들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력화되는 모습을 시진핑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중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대외 확장 전략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위안화 결제망도 이란의 무력함이 드러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력과 신뢰에서 나오는데 이란이 이렇게 허무하게 털리는 걸 본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믿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에너지 패권과 위안화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체가 기초공사부터 썩어있던 란웨이 건물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그토록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퍼줬는데 돌아온 건 미국의 비웃음뿐이니 말이죠.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란웨이 사업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슌간신구는 유령 도시가 됐고 반도체 굴기는 사기극으로 끝났으며 이제는 믿었던 이란 카드마저 타버린 죄가 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술적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잠자는 사자인 척하며 무력 시위를 벌여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사자가 사실은 손뭉치로 만든 인형이었다는 게 만천에 공개된 것이죠. 이란의 참패는 곧 중국의 참패였고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국 무기와 기술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란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전략의 미천까지 몽땅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압도적인 에너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목줄을 직접 쥐고 흔드는 형국이 된 거죠. 중국은 지금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석유를 안 사오자니 경제가 붕괴되고 사오자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비싼 달러를 써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덫이었을까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중동을 넘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진 다음 차례는 누구일지, 그리고 시진핑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악수를 두게 될지 소름 끼치는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사일 100여란 발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사실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들이 추진하던 거대 프로젝트들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게 쏟아부은 돈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안화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기 위한 기초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비바람 한 번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란웨이, 즉 부실공사의 비극이 이제 국가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시진핑의 야심작 슌안신구였습니다. 수백조 원을 들여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던 그곳은 지금 어떤지 아시나요? 사람 한 명 찾기 힘든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유가를 폭등시켜줄 줄 알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은 도시들이 이제는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빚더미가 된 거죠. 중국은 이란이 미국을 흔들어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잔인했습니다.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란의 무력함이 증명되자마자 전 세계 자본은 다시 안전한 달러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반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삼성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돈으로 다 따라잡았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오웨이고 같은 인물들이 삼성 엔지니어들을 빼가며 설계도를 복제할 때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격추된 원리를 뜯어보면 삼성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이 마하 4배의 미사일을 100% 격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초정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껍데기는 흉내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미세 공정의 정수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단순히 전기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 아니라 수조 개의 데이터를 0.0001초 만에 처리하는 마법 같은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중국이 삼성 출신 인력을 빼가서 공장을 지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삼성의 수율이 90%를 찍을 때 중국은 10% 근처에서 허덕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90개가 쓰레기인 공장에 시진핑은 수십조 원의 혈세를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란웨이, 즉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중국식 성장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터졌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한국 정부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건 적을 공격하려고 휘두른 칼이 자기 목을 베어버린 소름 끼치는 자책골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손잡고 유가 $300 시대를 꿈꿀 때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내 셰일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채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제는 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미국 유정에서는 석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중동의 분쟁이 유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생산량이 유가를 찍어 누르는 형국이 된 거죠. 중국은 비싼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미국은 기름을 팔아 곡간을 채우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대외적 참패는 중국 내부의 권력 암투로 번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의 실패 책임을 물어 대기금, 즉 국가 반도체 펀드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 부패 혐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기술적 무능에 대한 분풀이였습니다. 수십조 원을 받아간 관리들이 실제 기술 개발은커녕 돈잔치만 벌였다는 사실에 시진핑은 경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숙청된 자리에는 기술을 모르는 충성파들이 앉았습니다. 이건 더 큰 란웨이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첨꾼들이 보고하는 가짜 수율 보고서에 속아 시진핑은 또다시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과 손잡고 위안화 결제망을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보는 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스스로 판 함정에 깊이 빠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게 유도함으로써 중국의 무기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전 세계에 중계했고, 동시에 중국의 자금줄인 위안화 가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타격한 경제적 암살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시진핑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믿었던 기술이 다 가짜였나? 이란에게 준 우리 돈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의구심이죠. 슝안 신구는 유령 도시가 됐고 1대1로는 빚더미에 앉았으며 반도체는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기초가 썩어 있던 란웨이 경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 폭풍우 속에서도 침묵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떠들썩하게 홍보하며 돈을 낭비하는 동안 삼성은 3나노, 2나노 공정을 완성하며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조일 때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삼성의 초정밀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미사일을 쏜 이란도, 조롱을 던진 트럼프도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란웨이 기술을 비웃으며 진짜 기술의 가치를 증명한 삼성,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중국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어도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홍까지 훔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란이라는 카드가 타버린 재가 되어버린 지금 중국 앞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에게는 우리 편에 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고 중국에게는 너희는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중국의 큰손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부유층들은 달러와 금을 찾아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꿈꿨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이제 란웨이 아파트처럼 흉물스러운 폐허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침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패배가 중국 붕괴의 서막이 될까요?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이 던질 마지막 발악, 그 위험한 악수를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데이터는 아주 차갑고 명확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 기술과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패권은 진짜 실전이라는 폭풍우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질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란이라는 연기막은 거쳤습니다. 전 세계 큰 손들이 주목하는 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자본의 거대한 대이동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국의 목줄을 죄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모든 패만 생중계로 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에너지 지배력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뽑아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협박해도 미국은 자국산 에너지로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석유 수입에 목을 매는 중국은 제조 원가 폭등을 견디지 못해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자산과 자본이 어디로 쏠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두 번째는 실체가 있는 실물 자산과 기술주로의 자금 대이동입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을 퍼부으며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증명된 건 삼성이 조용히 닦아온 초정밀 기술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가짜 기술인 란웨이는 요란하게 선전만 했지만 진짜 기술은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승리를 챙겼던 거죠. 삼성이 인공지능과 차세대 메모리에 1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벽을 세워서 전 세계 공급망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위안화 패권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군사적 무능함과 부패한 경제 구조가 드러난 나라의 화폐를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위안화는 가치가 급락하며 시장에서 버림받고 있고 그 거대한 자본들은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 그리고 실체가 확실한 기술주로 무섭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부동산 시장이 매년 10% 이상 폭락하며 악순환에 빠진 지금 영리한 큰손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미사일을 쏜 쪽도 단순히 방어한 쪽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란웨이 기술을 비웃으며 진짜 가치를 증명해낸 기업,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읽고 남들보다 먼저 길목을 지킨 투자자들입니다. 중국이 던진 무리수는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한국의 기술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그 답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